그죠? 안녕? 그죠? 자, 합니다. 형, 우리 이제, 언더. 아직 잘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옵니다. 자, 합니다. 자, 좋아요. 합니다. 자, 물질과 전자기장.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원자 모형. 제일 처음 톱슨이군요. 자, 충남은 여기가 시험범위예요? 맞지? 중앙. 예, 여기서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2단원이 이제 그게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앞에 1단원 부분 좀 들어가고. 그럼 저 문제 좀 풀고 있어도 돼요? 아, 이거 안 들어가는 거? 네. 저 어디야? 어디부터요? 그 P형, N형 반도체 나오는 반도체부터? 오케이. 그럼 그거부터 합니다. 그거 먼저. 네. 어차피 우리 이제 그러니까 총복습이다 보니까 페이지가 3페이지? 3페이지 반도체부터? 오케이. 좋아요. 되십니까? 자, 준비 시! 땅! 반도체! 먼저 순수랑 우리 구성물 두 가지. 화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좀만 크게. 그렇죠? 좀만 더 크게. 그렇죠. 자, 반도체 갑니다. 오늘은 먼저 순수랑 먼저 구성물인데, 그러니까 한 번째 우리가 구성물 반도체라고 하면 좀 나쁜 것은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그 전기에 좀 더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게 좀 더 좋은 거. 말이 약간 어영이, 그러니까 말이 약간 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말 같지만 좋은 의미. 먼저 순수 반도체, 순수하다. 순수하니까 한 가지만 있다는 거. 왼쪽 시다죠. 시다종인데 그 탄소로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맞는데 아직은 그 기술이 약간 좀 아직은 좀 모자라서 탄소로 하지 못하고 지금은 저만은 그리고 이제 실리콘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한다는 거. 그래요.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이제 그 부품을 집어넣은 행위를 우리가 도핑이라고 하고 그럴 때 자 13조 집어넣는 거 13조 집어넣는 것은 곧 P형이고 그리고 15조 집어넣는 N형이다. 그죠?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좀 더 잘 통하도록 해준다는 거. 좋은 거. 그렇군요. 라고 할 때 그림인데 그림. 먼저 그 N형 경우는 N형 그 AS 그 비소를 집어넣는 비소는 15족이니까 제일 겉에 전자성 5개예요. 5개인데 그 기본 베이스가 전부 다 14족이다 보니까 4번 다 결합하는 거. 4번 결합하는 거다 보니까 비소에 있는 아무튼 15족에 있는 제일 겉에는 5개의 전자선 4개의 전자 4개의 전자는 전혀 사용되고 나머지 1개가 결합하지 못한다. 저것이 이제 이동합니다. 저것이 자율전자. 우리 성물 보면 이거 15족. 이 경우는 소위 원자 모습에서 전자가 나가. 그죠? 나가는 거다 보니까 쟤는 음연된 모습이고, 양연된 모습이고, 양연. 그죠? 15족 하면은 이온될 때 3마이너스 음연 떠버리는데 그것은 이온될 때 모습이고, 이 경우는 반도체 경우는 이제 전자 이동을 하면 15조에서 전자 되면 나가는 거니까 얘는 그 15조에는 그 양연된 모습이다. 해주면 돼요. 그죠? 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15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 띠가 생기는데 그것이 전자띠 바로 아래 생긴다는 거. 되십니까? 자, 원자가 바로 위에 생기면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원자가 떼어서 이제 전자띠로 그 전자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위에 생겨봤자 이거나 별 차이 없어요. 다 멀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15씩 들어가면 얘는 전자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전자띠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잘 넘어가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전기 잘 통한다. 그죠? 15조 경우는 저 자율전자 통해서 전기 통한다는 거. 안 돼요. 와, 수고해서 또 그렇게. 다음에, 자, 13조 집어넣는, 자, P형 경우는, 얘는 기본 매스가 14족이고, 그리고 이제 13족 집어넣는데, 13족은 쨍한 전자가 총 3개. 3개다 보니까, 얘는 총 3번 결합을 하고, 나머지 한 자리 비어요. 빈 거 이것이고, 이름이 양도. 또는 다른 말 하면 이제 전공이라는 거. 이 빈자리에 전자가 들어오다. 들어오게 되면, 이 전자가 들어오면 이 원래 있던 전자가 또 빈자리가 돼.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전자가 또 들어오는 거. 그런 식으로 전기 통하고, 그리고 이 13조 경우는 지금 원자 모습에서 지금 전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의면된 모습이다. 그죠? 사실 13족은 우리가 이온될 때 3 플러스 양이온데, 이온될 때 되는 모습이 얘는 원자에서 이제 그 반도체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그때 모습인데, 13족으로 전자가 들어오니까, 보니까 얘는 그 의면된 모습이야.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 모습 보면 그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생긴다는 거.
바로의 그 빈자리 빵꾸 양공 생긴 거다 보니까 그 원자가 띠에 전자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만일 전도대 아래에 만약 양공 생기면은 그러면 여기는 거리가 멀어. 이거나 다 멀다 보니까 별 차이 없어. 그래서 바로 원자까지 바로 이게 생긴다는. 그래서 전자가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다시 보면 자 원자가 띠는 안쪽 그리고 전자띠는 바깥쪽이야. 그래서 에너지 주는 경우는 원자가 띠가 아래에 있고 더 낮은 거고 작은 거고 그리고 전도띠가 더 높은 거고. 그죠? 간지러워. 또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대적 얘는 P형 얘는 이제 그 양공이 그 전원을 그 흐르게 하는 전원 나르기 역할을 한다. 그죠? 우리가 보면 뭐 새로운 단어 있는데 뭐 해볼 데 없어요. 그래서 전현자 우리는 양공 또 전공 이것이고 전원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해가지고 자 P형 에너두 가지 만들었어요. 만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거 합칩니다. 그렇죠? 합칩니다. 섞는 것이 아니라 합친다는 거. 합쳤을 때 두 개 합치면 이름이 그것이고 다이오드. 오케이? 세 개 합치면 그것이고 트랜지스터인데 두 개 합칠 때 해봤자 P형 N형 붙이는 거. 오케이? 그리고 세 개 합칠 때 보면 그 서로 간에 그 번갈아 가면서 NPN 또는 PNP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고 트랜지스터. 근데 지금은 트랜지스터는 메인 아니야. 지금 이제 메인은 이제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는 자 문제 다이오드의 그 역할, 기능 그것은 정류 작용,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한 전류만 통과시키는 모습, 그렇죠? 얘는 이제 교류면 한쪽으로 가는 전류만 통과시킨다. 어떻게든 반응을 이렇게 한쪽으로 다 넘어가서 좀 흘릴 수 있도록 가능한데 좀 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정류 작용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류 이 모습 아니에요, 참고로. 자,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전류만 통과하니까 이렇게 이런 건데 반대편 흐르는 것도 이제 다이오드를 잘 활용하면은 역시 넘어와서 전부 이렇게 다 되고 여기다 이제 또는 추가적인 장치도 하면은 저를 쭉 다 이어서 다 쓸 수 있다는 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됐으면 됐고. 그래서 자 다이오드 먼저 수명이 역방향인데 우리가 그냥 그 바이어스라는 단어 나오는데 그 해봤자 우리 전압이랑 떠오르는데 큰 의미 없거든요. 먼저 자 N형은 일자 그리고 P형은 세모. 오케이? 세모고 그리고 이런 모습인데 기본스럽게 있을 때 보면 전류 흘러가는 모습은 T에서 N으로 전류 흘러간다. 전류가 중요한 것은 누가 흘러가는 것인지 봐야 돼. 얘는 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전자는 일로 흘러간다. 이럴 때 전류 통하는 거야. 아니 진짜 전류가 만약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얘는 PN일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얘는 전류 안 통하는 거. 그죠? 자 보자. 그러면 이것이고 두 가지인데 P형은 쭉 이쪽이 플러스 J는 쭉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P형은 전지 플러스고 그리고 N형은 전지 마이너스고 0이랑 전류 통한다. 중요한 건 전류 통한다. 오케이? 전류 방향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고 그리고 전자는 앞을 간다. 이거 기본 무료 만들기 하는 거. 이거 까먹은 거 동시에 큰일 나. 해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전자를 일로 간다는 거. 그죠? 이거 전자. 근데 만일 이것을 바꿔서 거꾸로 배터리 또는 그냥 다이오드 둘 중 하나를 이제 거꾸로 반대로 끼우면 그러면 이쪽이 그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그 양공이랑 그리고 자 이제 서로가 다 벌어져. 이 접합면에서 서로 만나야지만 만나는 것이 딱 돼야지 전류 통하는데 서로 멀어져 보니까 전류 안 통합니다. 여기다 그 꼬마전구를 설치하면은 꼬마전구 불이 켜지고 켜지지 않고 하는 거. 이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LED인데 LED는 그 발광 다이오드 아무튼 그 발광 소자라고 하는 거. 발광 소자라고 하는데 그 전류가 통하면 이제 빛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발광 다이오드 말하고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리고 광다이오드 다르게 광다이오드의 경우는 이제 빛 통해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통해서 빛이 나오는 거. 우리 일반의 그 전구 모습.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빛 나온다 그걸 뭐냐면 이제 아무튼 그 전류가 통할 때 이런 거 전환 흐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 영역으로 그치 내보는 우리가 이제 빛 나와서 보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것도 똑같이 다이오드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한 전류만 불 켜지고 반대로 한 전류 불 안 켜지고. 그죠? 만약에 여기다 교류전원 집어넣으면 그럼 교류전원이다 보니까 전류가 막 바뀐 거니까 그 불이 지금 깜빡이는 거. 무슨 나와요? 그렇군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질문 없으면 4페이지 안 보인다. 자, 자기장 전자기 갑니다. 기본적 내용은 쉬워. 문제가 약간 좀 예민한 것 뿐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쉬워요. 자, 자석의 자기장입니다. 먼저 자기력 뻔하지만 이제 그 어떤 자석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거 자기력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 그 자기력의 공간 그래서 자기력이 그 작용 그 공간이고 자기장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력선은 이제 자기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선 그려서 하는 거. 선 그려서 하는데 그 선의 경우는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제 그 직각으로 그냥 각이지에 그리지 말고 완만하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 교차 크로스 되면 안 되고 또는 선 그리다가 말면 안 되고. 그래서 완만한 곡선을 잘 그려주면 돼요. 라고 할 때 그 자기장 방향이 이제 N에서 N에서 건너는 거. 이것이 자기력선 방향이고, 물론 저것은 그 자석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석의 바깥에서 이제 작용하는 자기력선 방향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자, N극, S극 누가 더 세게?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력선이 더 조밀할수록 더 세다는 거. 더 자기력이 더 세다. 더 자기력이 더 크게 더 작용한다. 그런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전류의 자기장입니다. 쉬워요. 전류의 자기장인데 전류가 흘러가면은 얘는 이제 그 도선에 자기장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얘는 앙페르 법칙. 그렇죠?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이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엄지가 전류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 이것이고 자기장 방향. 그래서 엄지 두 글자, 그리고 엄지 두 마디, 그리고 전류 두 글자, 그리고 자기장 세 글자, 그리고 나머지 내 손가락 세 마디. 그래서 자기장 해주면 쭉 가면 돼. 물론 왼손도 가능해. 왼손도 가능한데 왼손 경우는 그 손 반대로 거꾸로 잘 접으면 돼. 근데 그건 힘드니까 그리고 오른손으로 해주면 돼요. 쉽다. 쉬운데 이 경우는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되게 뻔하지만 전류가 흘러간 것 때문에 자기장 생기는 것이어서 전류가 더 세수록 자기장 더 세다는 거. 그리고 뻔하지만 이제 조선에서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 더 약해진다. 식 나와요. B는 그 자기장 세기는 거리분의 전류세기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하면 돼요. 나머지 없어요. 그리고 동심은 무슨 분량이 됐고, 다음에 원형 전류가 만든 자기장인데 다 똑같다. 할 거 없어요. 이거는 내 해봤자 다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그 도선인데 이거 휘어 쭉 하는 거. 이것이 원형 도선이 되는 거야. 다 똑같다. 그래서 다 똑같이 자, 자기장 세기는 거리분의 전류세기에 비례한다는 거. 다 똑같아요. 할 거 없어요. 다음에 자, 솔리노이드. 자, 솔리노이드 경우는 얘는 그 코일을 감은 건데 중요한 것은 코일 감은 방향 좀 잘 봐야 돼. 물론 간혹가다 문제 경우는 저 코일 감은 방향과 관계없이 문제 풀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코일 감은 방향을 잘 따져야지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 그런데 보면은 얘는 그 편의상 엄지가 자석이 N극 되고, 그리고 선날 쪽 이쪽은 자석이 S극 되고, 그리고 이거 내 손가락 이거 방향, 이 감기는 방향, 이것이고 전류 방향. 그렇죠? 또 편의상 바꾸면 돼, 편의상. 물론 이것도 이제 솔리드 이것도 코일인데, 가만히인데 코일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것도 손하고, 또 이것도 또 손하고 막 하는 거. 하다 보면 다 똑같이 다 나와. 근데 약간 우리 편의상 빨리빨리 좀 하려고 약간 그 편법이라 약간 뭐 편의성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 모든 이제 그 물리학 사람들 전부 다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엄지가, 그러니까 솔리노이드의 경우는 코일 감극에서는 엄지가 곧 자석 N극, 그리고 손날 이것이고 자석 S극, 그리고 내 손가락에 감은 방향이고 전류 방향 해주면 돼. 그랬을 때 일단 우리 보면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전류가 넘어가는 모습이 전류 흐르는 거. 그러니까 오른손 넘어가서 전류 흘러가서 이쪽 엄지가 N극, S극. 그래서
이 솔리드도 이것이 마치 이제 막대전소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 나오고 들어가고, 그죠? 자기장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 이런 모습.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솔리드의 경우는 뻔하지만도 그 전류 때문에 생기는 그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전류 때문에 이제 자기장 생기는 거다 보니까, 자기장 생기는 얘 경우는 전류 세기가 더 셀수록 자기장 더 세게 더 생기고 또 있다. 코일인데 코일 가무수가 더 많을수록인데 그냥 가무수보다 단위 길이당. 그래서 단위 길이당 몇 번 감았냐. 그걸 봐서 그때 그 단위 길이당 가무수가 많을수록 더 센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이 경식은 자기장 생기는 얘는 그 코일 가무수 N 곱하기 전류세기 I 에 비례한다.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잘 보면 그 내부에 있는 그 코일 안쪽에 오는 그 자기력선 방향이 일로 얘는 S로 하는 모습이야. 됐나? 아니 왜 이상하네. 이거 좀 이런 그림자가 이상한데 그림이 아닌가? 내부는 SSN으로 이쪽 나가고 일로 나가고 이제 쭉 들어가니까 일로. 그래서 내부는 그 코일 내부, 솔리드 내부 경우는 SSN으로 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기력선 방향은 항상 외부에서 가는 모습으로 따진다는 거. 그래서 외부로 한 거다 보니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해주면 돼. 하지만 간혹가다 문제가 보면은 이 코일 내부, 그러니까 솔리드 내부에서 있는 자기력 방향이 어디냐 물어보기도 하니까 아무튼 뭐 추가로 말면 돼요, 그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참고로 보면 이 솔리드 경우는 그냥 이렇게 코일만 가는 것보다는 속에다 이제 철심 같은 거 집어넣으면 좀 더 강하게 더 자기는 더 생긴다. 알죠? 그렇군요. 아래 거 6번. 자, 자기장에서 전력을 하면서 전쟁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자기력 되는 거 자기력인데 일단 그 우리가 총 두 가지 나와요. 자, 온선 법칙. 됐나? 또는 플레밍 예수 법칙 똑같아. 자, 플레밍 예수 법칙 경우는 쭉 해가지고 일단 보면 서로 엄지 그리고 이제 검지, 중지 세워가지고 다 직각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 직각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FBI 미국 그 무슨 수사국 미국 그 FBI니까 F는 힘, B는 이제 자기장세기, I는 전류세기. 그래서 힘자전, 오케이? 힘자전 모습이 힘자전, 오케이? 근데 무슨 있다, 됐죠? 이거나 또는 오른손 쭉 펴면 돼. 우리가 플레밍에서 붙인 경우, 플레밍 그 이제 앙페르 법칙 경우는 오른손 여기 뭐지? 엄청 하는 거 여기인데 얘는 전류량 그리고 자기장. 그죠? 근데 우리 힘도 포함된 관계 쭉 펴면 돼. 폈을 때 손바닥이고 이거지고 힘 방향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모습의 경우는 얘는 일단 자기장 방향 N에서 S가 고 우리 전류가 좀 이리로 가는 거 전류가. 우리 손하면은 되게 쉬워. 이거는 다 똑같다. 먼저 얘로 오른손하면 자기장 NS 이리로 가고, 그죠? 또 전류 앞으로 나오는 거 나오죠? 나오는 게 힘은 위로 힘 받아. 이거는 또는 이거 힘자전, 또 전류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자기장 이리로 가고, 그죠? 이리로 가고 그러니까 힘 위로 간다.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왼손으로 하나, 그러니까 플레밍 왼손 법칙 하나 또는 그냥 오른손으로 그냥 하나 다 똑같다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참고로 이거 내용이 이제 그 한 중3 때가 나와. 중2 때가 중3 때 나와 이게. 그렇게 나오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 봐 어떤 그 값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로 간지 이제 찾는 거. 그죠? 그 이런 걸 좀 잘 보면 돼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류도 되고, 그죠? 뭐 뻔한 거 아니고. 자, 이거 식인데 보이나 이거 식이? 그래서 힘 F는 식은 그 B, L, I 이건데 이때 그 자위계에서 전력을 힘 경우는 이 힘 경우는 먼저 이제 자석의 그 세기, 그래서 자석의 자기장 그리고 전류의 세기 그리고 전류세기 그리고 그 L은 얘는 그 자기장에서 있는 도선이 그 있는 그 길이
그 도선 길고 자기장을 받는 도선 길이 그리고 L 하면 되고 그리고 사이트다 얘의 경우는 자 자기장 방향과 그리고 전류 방향 서로 하는 그 각도 여기서는 자 자기장 방향과 그리고 이제 전류 흐르는 거 서로 하는 이런 이 각도 이 각도가 곧 세타라는 거. 그래서 사인이다 보니까 사인은 0부터 90까지 있고 물론 90 이상 우리 뭐큰 의미 없어 그냥 그렇죠? 사인 0은 0이고 사인 90은 1이고 그러니까 사인 90일 때 가장 최대 다시 말하면 이제 직각일 때 그래서 전류 흘러가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장만 서로 가는 직각일 때 그때 최대다 그렇죠? 가장 큰 힘은 받고 서로가 나가는 모습으로 전류 흘러가면 그때는 힘 없다는 거 이건 참고로 안 돼 참고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 안녕 5페이지 자 전류를 이용인데 이것은 딱히 그냥 그다지 그냥 그다지 약간 메인 아닌데 넘어갑니다 뭐 해줄까 이거 그냥 다 똑같아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은 얘는 우리 모터야 전동기 그래서 전류 흘러가면서 힘 발생하는 거 근데 이때 그 ABC 때 총 4군데 펄리스 모습인데 여기서 동시 해석은 아니고 여기 또 여기 둘 중에 하나만 다 해석하면 돼 그래서 먼저 이거 뭐 간단히 하면은 안 보인다 A, B, C, D인데 A, B 여기 이것을 해석하면은 먼저 전류가 쭉 해서 전류 나오는 거 전류 나오고 그리고 자기장은 NS 이러고 가는 거 자기장 그 손은 전류 나오고 자기장 이러고 가는 힘 이러고 가는 거 이러고 그래서 A, B는 이를 힘 받고 라고 할 때 이 CD 경우는 똑같은 자기장인데 전류가 서로 반대야 힘 많이 들어받아 이렇게 돌아가 한쪽으로 다 돌아가는 모습이다 넘어갑니다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3번 바로 자 물질 자성합니다 자성 세 가지 강상반 세 가지 강 자성체 그리고 상 그리고 반인데 일단은 이제 그 자성 생기는 원인 이유가 뭐냐면 원자 내에는 원자 내에는 전자인데 전자가 그 원자 쪽으로 도는 거 또 전자의 궤도 운동 또는 전자가 이제 그 스스로 도는 스핀 운동 마치 보면 우리가 태양계에서 그 공정과 자전 떠올리면 돼 그래서 전자의 공정과 그리고 전자의 그 자전 두 가지 때문에 마치 이제 전자가 이동한 거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 모습되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자기가 생기고 그래서 원자 내에는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자 운동 때문에 자기가 생긴다 근데 되게 보면은 웬만한 물질은 전부 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다 되어져 있고 모든 물질마다 전부 다 자성 다 띄어야 되는데 안 그래 이거 뭐냐면 그렇게 그 만들어진 이제 원자 하나에 대한 그 자성 그것이 서로는 그 다 제각각 다 되는 거다 보니까 상쇄가 돼 거의 그래서 실제로는 자성 띄는 것이 별로 없어 되십니까? 사실 그래서 원자 내에는 전자의 운동 때문에 궤도 운동 그리고 이제 스핀 운동 때문에 자성된다 그래서 자 강자성체 경우는 그림에서 약간 또 그림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좀 약간 좀 추가로 그려주면 여기다 그 자기구역 자기구역이 있다는 거죠 자기구역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좌우된 원자들이 모여져 있는 그 덩어리라고 보는데 그 자기구역이 있는 것이고 강자성체 그리고 이제 상관없어요 그리고 반은 아예 없어 자 이거는 그 강과 상 경우는 원자 내에 그 전자가 있지 전자들 운동하는 선파는 그 반대로 돼서 상쇄되는 거 상쇄돼서 없어지고 하면 이제 자성 안 뜨는 모습인데 반 경우는 서로는 전부 다 그 원자 내는 전자 전부 다 짝을 다 이뤄서 반대로 운동하다 보니까 서로는 그 내부는 자성 뛰는 원자가 없어. 근데 그 강과 상 경우는 그 원자 내 원자가 자성 뛰는 거야. 자성 뛰는 원자가 있긴 있는데 강 경우는 그게 그 자성 뛰는 원자가 많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상 경우는 그 자성 뛰는 원자가 별로 없는 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많이 있고 짝을 이루는 전자가 조금 있고 얘는 짝을 이루는 전자가 없는 뭘 전화? 전부 다 짝을 다 이루는 거. 사실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자성 많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적게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얘는 전자가 전부 다 짝을 다 이루고 그래서 자성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주었을 때, 벌어졌을 때, 그때 강과 상 전부 다 그 똑같이 좌우가 돼. 외부 자기장 같은 방향으로 전부 다 좌우된다. 그러니까 좌우되는데 그때 보이세요? 외부가 NX하면 그 자동체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이걸 4가 돼. 4가 거리였어. 이쪽이 n이면 그 잠시 이쪽은 얘는 s 돼. 그럼 이쪽이 s면 n 되는 거. 되십니까? 또 서로 간에 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된다는 거. 그죠? 서로 간에 좋아하는 모습 된다는 거. 다 똑같다. 그죠? 다 똑같다. 똑같은데 그림 잘 보이려면은 자완된 정도가 강한 경우는 많이 되는데 잘 되는데 얘는 좀밖에 안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금속은 그 자석에 잘 달라붙는데 어떤 그 금속은 자석이 잘 안 달라붙어. 달라붙는데 약간 미세하게 달라붙는 거. 그것이고 상하자동체라는 거. 그리고 반은 외부 자석은 반대로 좌화가 돼. 반대니까 외부가 n이고 s 하면 이쪽이 ns 돼. 그렇습니까? 그래서 외부 자기장 서로가 만난 쪽도 서로 그 같은 극이다 보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해서 붕 뜨는 거, 밀어내는 거. 이것이 뭐야? 이것이 마이너스 효과.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가 이런 이제 반자동체 모습이고 그 인기온도가 낮을 때 그때 이런 그 초전도체가 갖는 이제 마이너스 효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외부 자석이 붕 뜹니다 이게.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붕 뜨는 거 아니면 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위에 그러니까 뭐냐 그 초전도체 위에 자석도 좀 자석이 붕 뜨는 거. 그럼 서로가 다 밀어야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다 제거하면 다시 또 원위치 된다는 거. 제거에는 다시 또 원위치예요. 얘는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강은 그냥 다 남아있고 상과 반 다시 처음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강과 전체 경우는 뭐가 좀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저기다 우리 정보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거 뒤에 마그네틱선 아니면 그 종이 통장 요즘 보면 이제 전대 통장이라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통장 개설하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은행 가면 이제 그 종이로 만드는 통장 뒤에 보면 그 전에는 약간 검은색 그 마그네틱 선인데 요즘 약간 회색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 선 그것이고 전부 다 그 강 전체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강 전체를 이용한 거다 보니까 참고로 이렇게 자화를 일부러 시켰으면은 이것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 아니면 그 정보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흐트러질 때 언제면 일부러 그 억지 해가지고 센 자기장은 가까이 하는 거. 그럴 때는 저 자화된 것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정보가 다 없어지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신용카드 뒤에 그 마그네틱 선 또는 그 종이 통장 뒤에 있는 거 보면 그 마그네틱 선 보면은 뭐 자석에 가까이 되지 마시오. 그 경고문이 다 써있어. 달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종류를 봐야 되는데 자 강한 경우는 니코철 외우고 그렇죠? 그리고 자 상하 전선의 경우는 이름이 거의 아가 좀 들어가는 거. 알림료 그죠? 박금 그리고 그 우리 책 보면 나와 그 마그네슘 또 나트륨도 있고 또 뭐냐면 그 종이도 또한 그것도 이제 그 상하 전선의 모습이고 그죠? 그리고 자 반자동차 경우는 주로 우하는 거. 또 뭐 구리, 물 또는 금 그것이 반전체 모습이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가는 모습이야. 그래서 쓰인 용도 꼭 보면 돼요. 그냥 전자석, 공자석, 동자쓰고 하드디스크 다 쓰고 HDD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HDD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그 용어라고 보면 되냐? 요즘에 스스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서 그냥 그 전자식으로 이제 정보 저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 예전 거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 디스크 잘 보면 이제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다 들리고 하는 거 그것이고 그렇게 강 전체를 통해서 정보 저장하는 그 장치구나 좀 돼요. 그렇죠? 됐고 그래서 전자기도 한다. 전자기도 그래서 이론은 쉬운데 문제가 좀 막 그러죠. 전자기도 자 보면 얘는 이제 그 코일 속에 그러니까 전력 코일 주로 이제 전력 통할 수 있는 그 도체 코일 속에 그 외부 자기장 그렇죠? 외부 자기장에 대한 자기력선 이 변화 찰수는 변화 선이 변화가 있으면 그때 전류가 흐른다는 거 그렇죠? 전류 흐른다. 이때 흐르는 전류가 그 유도 전류라는 거.
이거 지금 전자유도. 그리고 그때 전자유도 경우는 우리가 이제 페라데 법칙 이거 모르면 페라데 법칙. 이것이 페라데 법칙인데 제 유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얘를 우리가 이제 전압. 그래서 떠올리고 갑자기 전압이 나오면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를 흘릴 수 있다는 거.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거 전압은 전류를 흐리는 능력이야. 그래서 이 전류를 흐리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흘러간다. 다시 말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유도 전류를 이제 흐를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 필요해. 그것이 유도 전압인데 우리가 전압이라는 말 대신 우리가 유도 기준이야. 쓴다는 거. 이것이 페라데 법칙이야. 그래서 식은 뭐 써있죠?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쓰면 돼요. V가 주어지고 전압이고 그리고 N은 그 코일 가무수. 근데 그냥 가무수라기보다 달리 길다 가무수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 변화에는 그 자율성 변화. 다시 말하면은 코일 통과하는 자율성이 얼마큼 변했냐. 그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율성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야. 변하냐 아니면 변하지 않아야 돼.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 그리고 마이너스 N은 그 작다가 아니고 얘는 방향성인데 반대로 간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 변화, 이 변화랑 반대로 간다. 그런 뜻이야, 반대로. 그렇죠? 이것이 유도 전류의 방향성에 대한 건데,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성을 대한 법칙은 렌즈 법칙이고, 그리고 유도 전류를 구하면서 얘는 그 페라데 법칙이고. 참고로 페라데 법칙 구하면 이것만 하면 뭐 크기도 구할 수 있고, 어떤 값도 구할 수 있고, 어떤 방향성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려고 하면은 당연히 뻔하지만 유도 전압이 이 유도 기전력이 크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커지게? 물론 그 마이너스 방향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음수네요 그거 아니야. 그 말뜻은 아니고 그냥 방향성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크다고 하면 그냥 이 값이 크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시하고 우리가 그 코일 가면서도 많이 하던가 아니면 그래서 자수된 그 어떤 변화, 그래서 자기성 변화가 더 있으면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자석을 더 센 걸 쓰면 돼. 전부 다 센 걸 쓰면 되고 한 개 쓰면 뭐 두 개 쓰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빨리 변화이다 보니까 그 자석에 대한 움직임 빠르게 하면 돼. 물론 보면은 자 코일하고 그리고 자석이 있으면 자석은 항상 움직일 때만 전류 생기고 하는 것도 아니야.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여도 상관없다. 아니면 이렇게 동시에 상관없어. 근데 이러면 안 돼. 이것은 서로 간에 바라볼 때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율선은 변화가 없어. 없으니 얘는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서로 간에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간에 그 아무튼 뭐 상대 속도를 볼 때 그때 상대 속도 생기는 모습으로 운동할 때 그때 전류가 생긴다. 그렇군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렌즈 법칙인데 일단 뭐 자석이 움직이면 하면 자석이 접근할 때는 얘는 오지마 속력, 속력. 그리고 자석이 멀어질 때는 하지만 인력 정의하는. 또 하시 뭐야? 밀당. 뭐야? 밀걸 당면 아니고 밀당. 그래서 밀고 당기고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그래서 N극이 오면 N극 오지마서 그 코일에선 N극이 되고 또 S극이 그러니까 N극이 멀어지면 가지마에서 코일 다시 또 S극이 돼.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하는 거. 밀당. 오케이? 좋아요. 자, 저 참고로 그래프 나와져 있는데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 자기장 세기 변화인데 이렇게 되게 뻔해요. 자, C의 경우는 자기장 세기 변화가 없으니까 C는 전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A, B, D인데 A랑 B랑 D랑 볼 때 그 그 기울기 변화 부분은 기울기 그 부분은 증가는 감소가 없죠, 감소니까 그 A랑 그리고 B, D랑 바로 볼 때 서로 간의 반대로 전류 흐른다. 그렇죠? 물론 이 자기장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되게 하지만 A랑 그리고 B랑 바로 볼 때 서로 간의 반대로 전류 흐른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이제 그 유도 전류의 크기는 세기는 누가 더 세냐라고 할 때 그때 이 변화도 크면 돼. 그 말 뭐냐면 자 시간분에 자기장 세기 된 거지. 그래서 시간분에 자기장 세기니까 시간분에 자기장 세기라고 보면 돼. 똑같이. 그래서 이것이 이 기울기 이것이고 어떤 자기 선속이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이제 더 센 전류가 발생한다. 더 센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전류가 세게 발생하는 것은 뭐 대략 보면 아마 A구나. 그렇죠? 넘어갑니다. 띠리띠리띠. 물론 그 값을 구할 수 있어, 값을. 네. 이 값 경우는 이거 다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다 나와, 집어넣으면. 넘어갑니다. 6페이지. 레트 법칙. 그죠? 항상 전환을 방해해줘. 그죠? 그거 잘 쓰는 거.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이 그림도 되게 잘 나온다. 기본적인 모습인데. 첫 번째 그림 경우는 N이 올 때 그때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그 전부터 말했지만 시험 볼 때 어떤 방향성 따질 때 그때 홀 감긴 거, 홀이 어떻게 감기는지 잘 봐야 돼. 또 다시 말하면 진짜 모습 이렇게 있을 때 1번 그리고 2번 오케이 2번. 그래서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 그것을 이제 못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서로 겹치는 부분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판단해야지만 우리 정확히 어디로 전류 흘릴 수 있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제대로 안 보이면 문제가 틀릴 수 있어. 해봤자 확률상 이거 2분의 1인데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면은 틀리지 않는다. 틀릴 수가 없어. 우리가 모르는 경우는 틀리지. 하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경우라면 이것을 어디가 앞이 어디 뒤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라면 문제 틀릴 수 없는 거야. 그거 좀 잘 봐야 돼요. 이 그림에서 이것이 앞이고 그냥 앞이고 이 뒤라는 거 참고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쟁기 오니까 오지 말라고 위에는 N, 아래 S 죠? 이렇게 해서 자 이 코일 솔리드 경우는 그 자율성 쭉 나오고 들어가는 거. 내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솔리드 내부에서 생기는 제 자율성 방향이랑 그리고 자석에 대한 자율성 방향 서로가 반대로 오니까 오지 말라고 반대로 해서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N극인데 이제 N극이 멀어지니까 또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솔리드 위는 S극, 아래는 N극.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자율성 나오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 솔리드 내부는 이제 그 자율성 방향 밑으로 향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잡아낸 모습이야. 같은 방향으로 된 거. 서로 다 잡아낸 모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되는데 잘 봐. 우리 해봤자 자석의 극이랑 그리고 자석이 운동한 방향 이 두 가지야.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서 한 가지만 바뀌면 그때 생기는 제 전류 방향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석의 극이랑 그리고 자석 운동한 방향 동시에 다 바뀌면 그때 생기는 전류 방향 다 똑같다는 거. 그죠? 잘 보면은 그림 보면은 첫 번째 얘랑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 것은 N극 오니까 N극 오는 것과 완전 정반대는 S극이 가는 거. 그죠? 얘랑 똑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한다. 그죠? 그리고 또 자, N극이 이제 멀어지는 거. 완전 반대가 S극이 가까이 오는 거. 서로 간에 그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다 생긴다는 거. 해주면 돼.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거. 해봤자 우리가 이제 전류 방향, 그 자석이 그리고 이제 자석이 운동한 방향. 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에서 한 가지만 바뀌면 이제 다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된다는 거고. G는 검류기고, 검류기 경우는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세기도 측정할 수 있는 모습이고, 참고로 이제 전류 세기만 측정하는 것은 이제 전류기고, 검류기는 이제 그 흘러가는 방향과 그리고 세기 다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검류기 경우는 바늘 눈금이 0이 저 가운데 있어서 일로 서로 간 양쪽 다 측정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서로 간 반대로 흘러가면 반대로 눈금이 가면은 근데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구나 알 수 있는 거. 근데 그 참고로 전류기 경우는 그 바늘 여기 끝에서 일로 가는 거 별로 없고 일로 가면 이제 그 잘못된 거야. 그래서 0.에서 쭉 일로 쭉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거. 그것이 전류기. 하지만 검류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참 검류기에서 발생하는 그 눈금이 이동하는 거 또는 전류에서 눈금 이동하는 거 그건 정대는 전기력이 되는 거. 그래서 자기장과 그리고 전류 두 개 때문에 생기는 힘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야. 속으로 넘어갑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전자기도 이용인데 뭐 발전기도 있고 근데 그 크게 보면 이거 자석과 코일 이용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조 그 어떤 장치의 구조를 보면 자석도 있고 또 코일도 있고 하는 거. 둘 다 있는 거. 또 그다음에 어떤 것은 또 자석이 없고 코일만 있는 거.
있어 이게. 잠깐 뭐 외우면 되냐? 우리가 그 둘 다 있는 거였는데 그 다이내마이크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노래방 마이크 떠올리면 돼. 노래방 마이크가 어떤 거죠? 그긴 거, 긴 거? 뭐 천장에 달린 거 내보내는 거 아니고 그 뭐냐 가수들 그 이제 그냥 그 뭐지 그 음반 만들 때 그때 뭐 똥에 천 있고 뒤에 뭐 마이크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지? 뭐 그건 그거 다른 건가 안 그래? 아무튼 넘어가. 그래서 그 다이내 마이크 이거 치고 둘 다 있는 거고 또 뭐니 그 전자기타 또는 자전거에서 발전기 전부 다 이제 자석과 코일 전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코일만 있는 거 있는 그 무선 탐지기 그리고 저 무선 충전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쓰고 있는 그 무선 충전기 그거 다 똑같이 이제 그 자석 코일만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인덕션 레인지 우리가 그 하이라이트 말고 인덕션 레인지 그 뭐냐 유리 냄비는 안 되고 이제 그 금속된 냄비만 쓸 수 있는 이것이 전부 다 그 코일 이용하는 거. 이게 좀 더 하면 그 코일 이용한 경우는 이때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 직류로 교류를 해야지만 그나마 제대로 할 수 있고 직류를 하게 되면 힘들어. 그래서 교류 전환을 해야지만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쓸 수 있다. 뭐 그런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보너스. 자 전류 됐고 정리되고 그 다이오드 사용인데 일반 그 교류 전환 경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교류 다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아니 다이오드 한 가지만 있을 경우 그때는 한쪽으로만 전부 다 통합니다. 한쪽으로만. 근데 이렇게 다이오드를 잘 연결해. 자,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 간에 저 이제 이 저항선 얘는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우리 실제로 보면은 그 발전소에서 만드는 그 전기 전부 다 교류야. 교류를 우리가 다 받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전부 다 직류를 다 원하는 거. 또 가전제품 내에 보면 저기 다이오드 다 있어서 교류 전원 다 들어와도 그것을 직류 바꾸는 장치 속에 다 있어요. 해발전 장치 뭐 크지 않으냐? 조금이야. 그래서 이제 교류가 들어와도 교류를 직류로 다 바꾼다. 물론 이 직류가 들어와도 다 될 수 있지, 그죠? 상관없어요. 다음 또 이렇게 받아 보니까 선풍기 그 날개가 돌고 안 돌고 하면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쭉 다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추정기 집어넣으면 쭉 다 간다는 거. 우리 이 내용 약간 고산대 내용 그런 거 때문에요. 해서 간단히 해서 그냥 끝났고 자, 저기 앞에 우리가 안 하는 부분 마저 이해한다. 1페이지 자, 1페이지 해서 자 1페이지 자 물질과 전자회전 나오고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인데 그 원자 모형 변천인데 제일 처음에 보는 돌턴 저는 제일 처음 건데 물론 돌턴은 요즘 잘 안 배우는 약간 추세 같지만 그래도 뭐 모르는 것보다 알면 좋아요. 자, 합니다. 돌턴 경우 잘 본 연도가 1807년이야. 지금은 거의 뭐 200년 전인데 그때 되어 보니까 뭐 어떤 전자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약간 그 썰로 해서 원래는 그 공모습이다. 공모형 말했고 그 다음에 톰슨 경우가 그 음문선 실험 통해서 전자 발견해. 그 음문선 실험은 이제 그 마이너스계에서 플러스로 뭐가 나오는데 그 보니까 그것의 성질 보니까 직진하고 그리고 이제 전하를 띄고 그리고 일단 질량이 있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 그 어떤 것에 대해 흐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전자로 명명한 거. 그래서 전자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자 발견해가지고 전자 안 보인다. 전자 발견해서 이제 그 마치 플라스틱 오일 덩어리에 전자 박힌 모습. 그래서 모습 변해야 돼. 근데 좀 더 지어서 러더퍼드. 그 사람이 이제 그 알파벳 살려 실험. 알파벳을 퍼뜨리는 실험했는데 그 실험 통해서 이제 원자핵은 더 추가가 돼. 되는 행성물. 마치 태양계에 있는 그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 다 도는 모습. 근데 참고로 러더퍼드 경우는 전자가 돌 때,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돌 때 어느 특정 궤도 도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미 계속 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행성처럼 지금 특정 궤도 도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태양계처럼 이제 그 태양 주변에 행성이 도는 거 그런 패턴인데, 참고로 러더퍼드 경우는 그냥 전자가 그냥 도는 거, 특정 궤도 없고 그냥 도는 거. 다음에 좀 더 지나서 이제 보어가 그러니 수소 통해서 실험해서 수소에 대한 그 방정한 실험 통해서 이제 그 전자가 특정 궤도면 돈다는 거. 오케이? 그 궤도면 얘는 그 이미 궤도에는 특정 궤도 그죠? 돈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본이 조금씩 더 변해야 돼.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니까 전자가 있을 만한 것이 어딘지 점을 표시해. 그리고 점 하나가 전자는 아니야. 근데 전자가 있을 만한 것이 점 표시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3D 모습으로 구름으로 바뀌어. 구름. 그래서 이러면 전자구름 거야. 이것은 이제 화학을 하는 사람은 알고 고 화학 안 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넘어가면 돼. 그래서 보자 합니다. 밑에 거 보자. 부어의 원자번호 그리고 전자배치인데 스펙트럼은 빛을 나눈 띠라고 보면 돼. 빛을 나눈 띠고, 그리고 그 띠가 빛을 띠가 보면 이제 그 스펙트럼인데 그것은 총 3가지 종류. 연소 그리고 방출 그리고 이제 흡수인데,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 이 2가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 스펙트럼 말하고 이렇게 돼요. 연소이랑 그리고 선. 선의 경우 이제 그 방출 그리고 흡수 2가지 있다는 거 알면 돼요. 합니다. 그리고 자 보어가 실험한 것은 뭐냐면 수소인데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의 원자 하나의 전자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단전자 원자인 거. 그래서 수로 할 때는 거의 맞는데 수소만 다른 것을 약간 좀 안 맞는데 라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 그 계산 그것이 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수로 했을 때 그때 뭐 썼다 하면 돼요. 안 나오군요. 자 일단 그 선스템의 그 모습을 내가 그림 표시를 안 집어넣나? 잠깐 없나보다. 안 집어넣었어. 일단은 자 스펙트럼 종류가 총 3가지. 선 경우는 이제는 먼저 흡수 스펙트럼 아니면 방출 스펙트럼인데, 흡수의 경우는 그 저온이 기체를 통과할 때 저온이 기체 통과 그죠? 저기 통과했더니 그래서 저온이 기체 통과할 때 그때 보이는 흡수 스펙트럼인 거거든.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에는 고온이 기체가 그 방출하는 네?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그때 스펙트럼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경우는 저온 기체를 통과한 거다 보니까 얘는 그 스펙트럼 모습은 칼라 바탕의 그 검은선, 오케이? 검은선, 오케이? 칼라 바탕의 검은선 나오고, 그리고 자 방출 스펙트럼 모습은 전부 다 그 검은 바탕의 그 칼라선, 오케이? 칼라선 나온다. 그럴 때 그 검은선 이것은 이제 그 저온의 기체가 흡수한 그 에너지 부분이고, 그리고 칼라선 이것은 고온의 기체가 내보내는 방출하는 그 에너지 부분이야. 잘 보니까 쭉 다 그 흡수 또 쭉 다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흡수 또 방출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좀 띄엄띄엄 갖는다. 또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보어가 전자는 특정 궤도만 있다는 거. 말하는 게. 그것을 우리가 전자 껍질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 원자원자표는 그 자신만의 고유 어떤 그 스펙트럼 다 있거든. 그 선 스펙트럼 우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 스펙트럼 다 있는데, 그 선 스펙트럼의 그 개수랑 위치 통해서 물론 색깔은 의미 없고, 검은 색깔 칼색 그 의미 없고, 그 어느 특정 원소가 가지고 있는 그 개수,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의 그 개수랑 위치 그걸 통해서 어느 물질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우리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외우고 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아까 뭐 이제 말로만 이론으로만 이렇게 알면 돼. 어떤 특정 원소가 하는 스펙트럼 고유하다. 고유한 거니까 어느 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소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죠? 봐야 돼요. 해가지고
자, 이것은 그 보어가 한 실험인데, 자, 수소 방정에서 수소 기체를 좀 집어넣고, 여기다 고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다 전기 집어넣어. 그래서 고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서 빛 나오는 것을 얇은 틈, 슬릿, 얇은 틈으로 이제 빛을 통과시켜. 통과시켜서 우리가 그 붕하게 뿌리면, 붕을 통해서 빛을 분리해. 그래서 나오는 그 모습이 거야. 뿅뿅뿅뿅 이렇게 있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아니 나와요.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말할 때 라이먼 계열, 그리고 그 자외선 영역이고 자외선. 그리고 두 번째도 들어올 때는 그 가시광선 영역이면 그 발명 계열이고, 그리고 세 번째도 들어올 때 얘는 우리가 그 적외선 영역이고, 얘는 그 파션 계열이라는 거. 라고 할 때, 자 보자 얘는 모습이 뭐 칼라 가시광선. 이다 보니까 얘는 전부 다 발명 계열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전자 전위가 가장 에너지가 가장 작은 그 가시광선 영역이야. 얘는 그 전자 전위가 3에서 1로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럼 얘는 4에서 1로 떨어질 때 모습이고, 얘는 그럼 5에서 1로, 얘는 6에서 1로 떨어지는 거. 근데 그 원자가 갖는 전자 껍질은 6개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무수히 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위에서 떨어지는 그 전자의 경우, 예를 들면 뭐 7에서 2 또는 뭐 8에서 2, 뭐 얘보다 더 높은 궤도에서 떨어진 전자의 경우는 얘보다 에너지 더 큰 것을 또 방출하지. 자, 이처럼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더 작은 거,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큰 거. 이거 전부 다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것은 자외선. 오케이? 또 뭐 7에서 2 또는 뭐 9에서 그렇게, 뭐 7에서 8에서 9에서 뭐 10에서 아무튼 여섯 번째보다 더 큰 궤도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 전자전이 경우, 물론 두 번째로 그때는 이게 가시광선 말고 이제 그 자외선으로 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발명계열은 그 가시광선만 전부 다가 아니고 가시광선 플러스 자외선도 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은데 참고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에서는 그냥 그 발만 그냥 가시광선 쉽지 않으면 돼. 그리고 그 껍질에 대한 에너지가 보면 식 나오져 있는데, 이 식은 참고로 그 화학에 쓰는 식 모습으로 써가지고 그 숫자랑 단위가 약간 안 맞아. 단위가 안 맞는데 해봤자 다 똑같다. 저것을 단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볼트 모습으로 나타내면 다 똑같이 10.6 나온다 이게. 그거 가지고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해봤자 그 분자는 상수 모습으로 떠올리고, 그리고 분모 이거 하시고 그 궤도에 대한 제곱으로 된다는 거. 저 궤도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양자수 봐야 되는데, 얘는 총 4가지, 4가지. 주방장수, 장수. 얘는 그 양자수. 양수의 경우는 얘는 이제 그 전자 껍질이라는 거. 껍질이니까 첫 번째가 주양수가 1이고, 두 번째가 주양수가 2고, 얘는 우리가 기호수 때 n 쓰고, 그리고 그 얘는 의미는 그 에너지 값을 이제 말하는 거. 에너지 준에 대한 거. 그래는 방위 양자수인데, 이것부터는 굳이 몰라야 돼. 거의 얘는 그 화학에서 한 거다 보니까 물리에서는 이제 그다지. 물리에서 이거 하나 정도 알면 되고. 하지만 이제 좀 이따 우리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얘기 좀 하면, 자, 방연자수 경우는 얘는 우리 쓸 때 L 쓰고 얘는 이게 참고로 이제 전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말할 때 그 특정 궤도인데, 근데 이미 보호관이 그 이제 궤도라고 해서 오비트라는 말 이미 써가지고 약간 그 궤도인데 그 보호관하는 거 약간 좀 달리 좀 쓰려고 우리가 말할 때 오비탈 이렇게 말해. 오비탈. 그래서 오비탈을 보면 참고로 모습이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그 오비탈의 종류. 그러니까 오비탈 하면은 뭐 궤도 정도, 뭐 궤도는 약간 비스분한 거다 이렇게 알면 돼. 다음에 자, 얘는 장이 아니고 통으로 자기 양자수인데, 얘는 M에 쓰는 데는 그 오비탈이 그 갖는 그 방향성, 그 오비탈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얘는 네 번째는 스핀 자기 양자수. 그 스핀 자기 양자수인데, 물론 화학을 이제 배운 애도 다 알 거고요. 처음에 MS 쓰는데, 얘는 그 오비탈 속에 들어가는 전자,
전자가 인데 그 전자냐 그 방향성. 방향성이라 하면 약간 말이 이상한데 전자가 이제 스피드하는 그 방향에 대한 거야. 이 값은 해봤자 총 두 가지, 해봤자 두 가지.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한다는 거 하면 돼요.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 때 양대수, 그렇죠? 양대수인데 그때 이 n 이것이 뭐야? 주 양대수라는 거. 전자 껍질에 대한 거. 이렇게 보면 이것은 화산을 예전에 알고 그냥 물리만 하는 애들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좀 이따가 이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먼저 좀 말해준 것 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주 양대수에 대한 그 값을 제곱으로 제곱인데 잘못 마이너스 때 이것은 어떤 방향성이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뭐 양수 음수도 그 값에 대한 크기를 말하는 거고 방향성 아니다. 뭐 반대로 한다 그거 아니. 반대로 한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테라데이 법칙에 나오는 그 마이너스 그거 달러. 그냥 마이너스라고 할 때. 그 수학을 이제 좀 배우는 애들 좀 알 건데. 자 보면은 그 무한대분의 1은 얼마? 빵 이겁니다. 자 하나의 원자가 갖는 전자 껍질은 몇 개 있을까? 무한대. 엄청네. 그 제일 안쪽 궤도에 있는 저 주 연소수 값은 1이고, 그 두 번째는 2고, 그리고 세 번째는 3이고, 저기 무한대 오케이? 첫 번째니까 1, 첫 번째 궤도니까 1이고, 두 번째 궤도니까 2고, 세 번째 궤도니까 3이고, 무한대니까 무한대 값은 무한대 그 무한대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 무한대, 저 무한대 값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것분의 해봤자 뭐 이거 K를 하자. 이 값인데 무한대 제곱 무한대분의 1이나 또는 무한대 제곱분의 1이나 다 똑같다. 이거나 또 이거나 다 뭐 의미 없어냐? 무한대 이미 엄청나게 큰 수니까. 응? 그래서 이것은 얼마? 빵이다. 그만 또 오냐면 쫙이 바깥쪽. 우리 그림 보면 쫙 바깥쪽. 자, n 이퀄 무한대. 무한 궤도에 대한 에너지. 그래서 이 무한대. 이 값은 빵이다. 이거 뭐 되게 뻔한 거지만 안쪽 궤도 그니까 첫 번째 궤도가 가장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고 두 번째도 그 다음으로 에너지 큰 거. 저 했을 때 그 저 무한대 궤도. 무한대 번째 궤도 껍질. 그 껍질에 대한 에너지가 가장 큰 건데 그 값을 0으로 한 거예요. 0으로는 약속. 얼마가 있지만 0으로 약속. 그죠? 했을 때 다른 그 궤도를 전부 다 비교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장 큰 값이 0이면은 그 안쪽 궤도는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으면 뭐 음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음수가 음수다. 방향성은 반대로 그거 아니야. 반대로가 아니고 그냥 음수. 그냥 값이 더 작은 거. 그런 거지.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자가 이동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동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간의 에너지 그 차이만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전자가 들어올 때 이 그 궤도에 대한 에너지 차이만큼 전자가 내분된다는 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또 알고 있으면 그 빛의 이제 그 입자로 보면 그 광자에 대한 그 에너지 같은 그 식은 안 나오네. 찾아내는데 못 찾겠어. 그래서 못 찾으면 써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그 입자로 바라볼 때 그때 에너지 값은 E는 HF라는 거. H는 그 프랑스 상수고 F는 진동수. 이것을 다시 변형하면 우리가 유도 과정은 좀 안 느껴 아냐? 뭐 다 총정리 하는 거니까. 얘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라는 거. 그렇죠? 람다는 파장 이거 이 진동수. 파장이고 C는 얘는 그 빛의 속력. 해봤자 빛 속력이 제일 일정하니까 그 똑같이 상수. 파장, 진동수. H 다 똑같은 이제 상수. 얘도 상수니까 그 에너지 빛에 대한 에너지에는 진동수가 크면 크다는 거. 그리고 파장이 크면 더 작다는 거. 그래서 진동수는 비례 그리고 파장은 이제 반비례 모습. 우리가 이제 빛도 파동인데
파동인데 이럴 때 이거 지금 파장 파장이고 그때 그 진동횟수 이것이 진동횟수고 진동수야. 근데 진동수가 많고 진동수가 적다. 진동수가 적어요. 그리고 진동수 많은 거다 보니까 또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더 적다. 작다. 해주면 돼요. 그런 관계도 좀 봐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문제 풀 때 전자할 때 그때 뭐 파장의 비든 또뭐 진동수 비 물어보니까 되게 보면 또 진동수 비보는 파장의 비를 잘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역수니까 이제 뭐 애들이 에너지 크면 파장은 더 길다. 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역수로 한번 생각한다는 것 좀 기억해야 돼. 자 해가지고 뭐 아니 됐고. 다음 페이지. 뭐 이거 그 영역 좀 잘 보고 전에 말했지만 4호정 706 그거 외워야되면 시험에 칼 안 나와. 안 나오고 좀 세 군데 딱 주어지면 이거 그 자연선 그리고 가창 그리고 그 정의선 딱 나오는데 딱 두 군데 딱 주어진 경우 이렇게 딱 두 군데 그러면 뭔지 모른다고. 근데 파장 비교하면 돼. 그 400, 8 사이가 이쪽에 있고 저 가장선 그래서 파장이 짧은 인식 그 자유선이고 파장이 길면 저기선이고 시험에 칼라는 안 나오니까 그냥 칼라 나오면 믿으면 안 돼요. 이거 구하는 거? 물리에는 그 화학적 구하는 거니까 같은 양 달려 이게. 물리에서는 이제 뭘 안 써, 뭘? 지금 모르지 이거? N 뭐야 이거? 뭘? 모르지? 숫자 개수 아니야? 개수. 그 화학을 한 사람은 알아. 근데 화학 안 하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이거 분자랑 단위냐고 무시하고 이제 분모에 대한 그 값이 별가 좀 잘 보면 돼. 자, 1페이지 안녕. 2페이지는 정리력. 얘는 이제 전환기 입자간의 적용의 힘인데 잘 보면 그 모습은 어떤 힘? F는 상수 K 곱하기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전기끼 입자간의 거리. 우리 거리인데 그 어떤 이제 중심거리 있고요. 중심. R 제곱분의 그 전기끼 정도. 그래서 Q 우리가 이제 그 전기끼 정도를 우리가 말 때 이제 전하량 그런데 그 전하량 쓰면 돼. 그럴 때 우리 전기 종류 총 두 가지야. 플러스 전기 또는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 그 전하도 부호도 다 집어넣어서 다 해주면 돼. 전부 다 그 양전화 띈 것들이 만나면 이것은 양수 나오고 그리고 전부 다 음전화끼리 만나는 경우 그때 음수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 나오고 그리고 서로 간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겠다. 분필 체인지. 그래서 서로 간의 그 다른 전화끼리 만나. 그래서 풀만 만나는 경우는 이 값은 음수 나온다. 라고 할 때, 자, F 값이 음수 나올 때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작용한 힘이니까 인력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또 양수 나오면 햇볕의 청력이죠. 그죠? 그래서 F 값이 양수 나올 때는 이 값은 그 청력, 그 미라는 청력이고 그리고 F 값이 음수 나오면 얘는 뭐 이제 인력이나 봐야 돼. 참고로. 저거 가지고 시험지 잘 안 나와. 뭐 해봤자 그 힘에 대한 크기만 구하는 거? 지금 메인이다 보니까. 크기만 뭐 잘 구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크기와 비율 구하는 비율. 되게 거의 비율 같은 거니까 보면 잘 따라하면 돼요. 다 미워서, 자, 원자 비웠는데, 그냥 복습하는 모습인데. 연구선. 자, 톰슨인데, 톰슨. 되는 거. 자, 모습이. 자,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이렇게 실험한 거. 여기다 보면 어떤 그 장애물 놔두니까 빛이 쭉 나오는데 장애물 모습과 똑같이 나와요. 직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일단 반응기 속도가 설치하는데 물론 이제 조금만 힘만 줘도 제일 잘 돌아가서 반응기비. 근데 그 빛이 딱 비추다 보니까 그 음수 나오는 빛을 비추니까 이 반응기 이것이 다 돌아가. 그래서 질량이 있다. 우리가 왜 그러면 F는 M이야. 힘이라고 하는 힘은 어떤 이제 질량인 것이 와야 돼. 빛인데 빛은 질량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데 얘는 빛이 있는데 질량 있는 거야. 약간 다른 거지. 그죠? 세 번째는 그 정비됐던 자기장 그 걸어줄 때 보니까 빛이 휘어. 휘는 거 보면 봐서는 전할 뛴다. 할수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자구나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전자. 또 플라스틱원 덩어리의 말수선 같은 모습 되고 됐고 넘어가. 다음에 자 2번 바로 원자 발견 러더퍼드인데 사람이 알파X 산란치라고 합니다. 자 알파X 산란치라는데 저것은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 원자이고 얘는 당연히 뭐 양들 정도 모습이고 저거 싹 보내는데 옆에 나오는데 그림 나옵니다. 자 얇은 그 금수판에다 싹 보내는데 보니까 대개 다 거의 다 봤는데 일부가 옆으로 또는 심지어 앞으로도 나온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 내에는 뭐 대부분 다 비어 있는데 이게 튕겨나오는 거 보니까 심지어 앞으로도 튕겨나와.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좀 진짜 작고 단단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원자핵으로 말하는 거. 원자핵 나옵니다. 물론 플라스틱은 원자핵이라는 거. 그랬어요.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보면 양수 발견 뭐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래도 뭐 지금 필요 없고. 뭐 이제 3번 괄호 나와져 있는 그 원자 구성이 있죠. 뭐 양종 전자인데 이건 뭐 정말 알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실제값보다는 이제 상제값은 얼마인지 좀 기본 그죠? 기본 알면 돼요. 약간 뭐 화학적 내용도 많이 좀 포함시켜서 약간 좀 굳이 몰라도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리부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지 안녕 3페이지. 자 고체 원자 갑자기 한다. 이거는 이제 그것이 물리. 화학에서 안 나오는 물리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 기체 원자 하나의 경우 그때 당연히 에너지 줄이가 좀 한 개씩이고 근데 기체 원자 두 개 있으면 전해 줄이가 이제 이렇게 자 기체 원자 두 개 있으면 이게 두 개 이거 그죠? 세 개 있으면 세 개네. 라고 할 때 다 전부 다 똑같은 기체 원자에도 똑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도 일치하지 않아. 이거 뭐냐면 그 이유가 파울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게 뭐냐면 그 화학하는 애들은 알 건데 그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간 이제 전자수 최대 2개가 들어간다. 이게 배웠는데 그것이 처음 메인 아니고 어떤 말 테스트하면은 두 개 들어간 무슨 뭐예요? 베타 이게. 그것이 아니고 얘는 뭐냐면 그 전자가 갖는 양자수 총 4가지. 주어방 자수 4가지인데 그 전자가 갖는 그 양자수 잘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가 갖는 이게 4가지 양수 이 4가지 양수가 똑같은 전자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니까 비슷해지는 거. 그래서 그 에너지 주임 또한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차이 나. 네. 하지만 뭐 크게 아니고 약간 미세하게 차이 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원자가 되게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체는 되게 수많은 원자들의 모임이야. 그 고체의 경우는 이런 그 에너지 주기가 많이 겹치니까 하늘이 띠처럼 나와. 그것이 에너지 때 나온 거죠. 그럴 때 여기는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허연의 띠 여기는 그 금지띠 그 말하고 이 허연의 띠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는 전자 존재는 안 돼요. 그럴 때 전자가 들어간 가장 바깥쪽 궤도 가장 바깥쪽 껍질 가장 바깥쪽에 대한 그 띠 그거 지금 원자가 띠라는 거.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띠까지 전자가 아직 안 들어간 전자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 안 들어간 그 띠가 전도띠. 그게 명칭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사이가 띠팀이고 그럴 때 서로 간에 그 원자가 띠랑 전도띠랑 거의 이제 그거 붙여져 있는 거 거의 매우 가까이 있는 거. 그때 이제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 원자 같아서 전도띠로 전자 잘 이동할 수 있으니까는 정리적이 되게 잘 통하는 도체이고 사이 멀어. 그래서 원자가 띠랑 그리고 전도띠 엄청 멀다 보면 전자 잘 못 이동해. 그때가 정리 잘 안 통하는 부도체 우리 전해체라는 거. 그리고 거리가 애매해. 도체보다는 멀고 부도체보다는 가까워. 근데 얘 이름은 반도체.
반드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전기 또 잘 통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했을 때 우리 반드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전에 말했지만 반은 뭐 핵부전 뭐 특별한 뭐 어떤 의미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반반이라는 그 의미다. 참고로 그거는 예 분출기 경우는 제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도 더 커져. 저항도 커지니까 전류 잘안 통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자 부대체나 또는 이제 반도체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더 잘 통한다. 다시 말하면 저항이 더 감소한다. 이게 얘도 참 나는데 끝났네 이제. 해서 자 2단원 내용 정리 끝.